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 찰나에도 당신의 뇌는 천천히 순두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닐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였다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AI 없이는 시험 문제조차 손도 못 대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닝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사고력이 공식적으로 사망했다는 선고나 다름없죠. 인터넷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13년이 걸렸죠? AI는 단 2년 만에 인류의 모든 지식을 집어삼켰습니다. 15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온 당신의 전문성. 아십니까? AI는 고작 몇 달 만에 그걸 비웃으며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이 노리는 건 바로 당신의 책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잔인한 건 이 기술이 축복의 탈을 쓴 저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인류가 받아든 이 독약의 실체를 모르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이 부리는 고기 달린 기계팔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과연 당신은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AI의 부속품으로 연명할 것인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소름 끼치는 진실과 당신만은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전략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에는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축제를 벌이는데 정작 취업시장의 구인 공고는 바닥을 뚫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소름 끼치는 디커플링의 정체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업들이 인류의 미래인 신입을 더 이상 뽑지 않기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인 IT 기업 인사팀장은 최근 씁쓸한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매년 수십 명씩 뽑던 신입 공채를 올해는 단 2명으로 줄였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신입 1명 사람 구실시키려면 3년은 먹이고 가르쳐야 하는데 AI는 가르칠 필요도 없고 월급도 안 받거든요. 심지어 야근을 시켜도 불만이 없죠. 이제 노련한 시니어 1명이 AI 5대를 부리는 게 신입 10명 뽑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싸고 빠릅니다. 기업에게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건비는 증발하고 효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청년들에겐 이건 사다리가 아니라 발판 자체가 사라진 재앙입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는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사회적 미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신입을 안 뽑으면 10년 뒤엔 허리를 지탱할 실무자가 없습니다. 20년 뒤엔 기술을 전수해줄 숙련된 전문가가 통째로 증발합니다. 경험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으니 기술 자체가 단절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 채우려고 씨앗까지 볶아 먹다가 내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꼴이죠. 개별 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찍겠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안쪽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10년 뒤 당신의 아이들이 일할 자리라는 게 존재하기나 할까요? 내년이면 여러분 코앞에 AI 안경이 본격적으로 깔릴 겁니다. 길을 걷다 모르는 게 생기면 안경이 즉시 속삭여주고 외국인 앞에서도 입만 뻥긋하면 실시간 통역이 끝납니다. 참 편리하죠? 하지만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뻑뻑해지는 게 아니에요. AI라는 거대한 기계의 생체 부속품, 그리고 그 기계가 움직이는 팔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뇌과학에는 뉴런 가소성이라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는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가차없이 퇴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외국어를 스펀지처럼 흡수했던 이유도 뉴런이 미친 듯이 연결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게 생기면 1초의 고민도 없이 AI에게 달려갑니다. 답을 받아 적고 상황 끝이죠. 이게 왜 비극이냐고요? 내가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고통스럽게 끙끙대는 바로 그 찰나, 그때 뉴런이 연결되고 지능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AI가 정답을 떠먹여주는 순간 당신의 뇌는 성장할 기회를 영영 박탈당합니다.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대신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트레이너는 터질 듯한 근육맨이 되겠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흐물거리는 비계 덩어리겠죠. 지금 당신이 AI에게 사고를 맡기는 짓이 딱 이 꼴입니다. AI만 똑똑해지고 당신의 뇌는 자극을 잃고 순두부처럼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고의 약탈이라고 부릅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 바로 알아채기라도 하죠. AI는 당신의 생각하는 능력을 통째로 훔쳐가면서도 겉으로는 편리함을 선물하는 척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피해자가 고마워하면서 당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당신의 뇌는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순두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른 채로요. 우리나라 교육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 교육은 AI 시대에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 교육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답 맞히기 아닙니까? 누가 더 많이 외웠나? 누가 더 빨리 답을 찍었나?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정답 맞히기는 AI가 인간보다 100만 배는 더 잘합니다. 검색 한 번이면 끝날 지식을 왜 사람이 머릿속에 우겨넣고 있어야 합니까? 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무조건 외우라고 하셨죠? 1592년. 그런데 그 연도가 대체 왜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시험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저 1592년만 외우면 점수를 받죠. 이런 교육을 12년 동안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건 로봇 수준이죠.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AI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체됩니다. 시키는 거 잘하는 건 AI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이미 핀란드는 암기 중심 교육을 크게 줄이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수능 등급 매기기에 아이들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기득권의 장벽은 너무나 높고 그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은 AI 시대에 가장 쓸모없는 방식의 훈련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AI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한 퇴화 훈련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 멈추고 집중하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AI가 무섭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혼란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친이하게 설계한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작년 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같은 초거대 자본가들이 왜 AI에 미친 듯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지 그 추악한 속내를 폭로했죠. 인류의 발전, 기술 혁신? 아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부의 완전한 독점입니다. 샌더스는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들은 인간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들끼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나눠 가지려 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면 누가 이득입니까? 월급 줄 필요가 없으니 기업주가 이득이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주주들에게 갑니다. 그 주주가 누구냐고요? 바로 머스크와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이 거대한 시나리오는 그들의 주머니를 위해 설계된 겁니다. 더 기막힌 건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의 태도입니다. 기술은 오고 있으니 당신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수조 원을 벌 테니 너희 서민들은 굶어 죽지 않게 알아서 기여라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지능적 가스라이팅입니다. 피해자한테 네가 적응 못해서 도태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꼴이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맞는 사람한테 왜 맞을 짓을 하냐고 묻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이 거대 자본가들은 당신을 살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표에 당신의 생존은 들어있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드리죠. 미국에서는 현재 전기료가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AI를 돌리려면 거대한 서버가 필요하고 이 서버들은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웁니다. 챗GPT에 질문 한번 던지는데 일반 구글 검색보다 전기가 훨씬 더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이 거대 공룡 같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전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비용이 올라가면 전력회사는 전기료를 올리죠. 그리고 그 비싼 전기료 고지서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배달됩니다. 여기서 정말 황당한 수익 구조를 보세요. AI가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돈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빅테크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전기료만 독박 쓰고
수익은 한 푼도 못 받는 구조, 비용은 사회가 떠안고 이익은 사적 자본이 챙기는 전형적인 약탈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가 앞다투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한국전력이 수십조 적자인 거 아시죠? 정치적 눈치 보느라 전기료를 못 올리고 있지만 AI 때문에 전력 수요는 이미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비용 결국 누가 떠안게 될까요? 세금이든 전기료든 종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이미 정치권까지 손을 뻗쳤다는 겁니다. AI 기업들이 로비에 쏟아붓는 돈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규제는 절대 통과 못하게 철통 방어를 하고 있죠. 법이 당신의 일자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지갑은 이미 그들의 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매년 수능 만점자 인터뷰 보셨죠?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의대요. 수학 올림피아드를 휩쓸고 물리에 미쳤던 영재들조차 결국은 약속이라도 한 듯 흰 가운을 입으러 떠납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선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그분은 진짜 천재였습니다. MIT에서 직접 러브콜까지 보냈고 논문이 네이처에 실릴 뻔했을 정도로 독보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선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의대 본과 2학년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 그 유망한 길을 그만뒀어요? 그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러더군요. 연구가 싫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요. 정부 과제 하나 따면 그때부터 지옥 시작입니다. 진짜 연구는 뒷전이고 서류 작업이 절반이에요. 영수증 하나하나 풀칠하고 출장 보고서 쓰고 분기별로 실적 내놓으라고 들볶이죠. 연구실에 앉아 논문 읽을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행정 업무만 하다 퇴근하는 날이 허다했다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려던 천재가 대한민국에선 행정 풀칠 전문가로 썩어가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인류를 바꿀 획기적인 연구는 보통 10년, 20년의 고독한 사투 끝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딱 3년 줍니다. 성과 내놔, 논문 몇 편 썼어, 특허는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단기 성과만 쫓으며 목을 죄니까 실패할지도 모르는 위대한 도전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과학자로 태어난 천재들이 생계와 서류 더미에 질려 수술실로 망명을 떠납니다.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사회에게도 막대한 손해죠. 미국과 중국의 천재들이 AI 연구소로 몰려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할 때 우리나라의 천재들은 병원 차트를 보러 갑니다. AI 시대의 승부를 가를 핵심 기술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 인재들이 전부 병원으로만 몰려가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AI 전쟁에서 단 1분도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건 인류가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AI한테 뭐든 물어보면 정답 같은 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수백 개, 수천 개씩 나오죠.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수만 가지 데이터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보석을 골라내는 건 대체 누가 합니까? 결국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우리에게 그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신사업을 기획한다고 칩시다. AI한테 물어보면 아이디어 100개를 1초 만에 뽑아줍니다. 전기차 충전소, 드론 배달, 메타버스, 쇼핑몰 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 중에 뭐가 진짜 될 놈인지는 AI가 절대 가려주지 못합니다. 시장을 읽는 예리한 눈, 사람의 미묘한 심리를 이해하는 감각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는 통찰, 이런 건 데이터가 아니라 오직 깊은 교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밀어냈던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사실은 이 쓸모없어 보이던 것들이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였던 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AI 시대에 인문학의 부활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기업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CQO, 즉 최고 질문 책임자입니다. 정답을 만드는 건 이제 AI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던져 세상을 바꿀지는 오직 인간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던지면 아무리 천재적인 AI도 쓰레기 같은 답만 내놓을 뿐이죠. 진짜 가치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왜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AI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생물학적 실행체가 됩니다. 생각은 AI가 하고 당신은
그저 손발 노릇만 하는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미래의 일자리를 잃는 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공부를 안 해서 혹은 자기 개발을 게을리해서 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조차 AI한테 밀려나는 이 미친 속도의 세상에서 개인에게만 무조건 적응하라고 몰아세우는 게 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AI 연금을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AI가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수익의 일부를 우리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게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비슷한 모델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곳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수익으로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패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익을 나눠받는 거죠. 어르신들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으시고 이 연금 덕분에 젊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AI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AI가 창출한 거대한 부를 소수 자본가가 독점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합니다. 이건 공짜로 돈을 달라는 구걸이 아닙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학습한 그 방대한 데이터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정성껏 올린 글, 사진, 영상들 전부 우리 것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져다가 수조 원을 버는데 정작 데이터의 주인인 우리에게 한 푼도 안 주는 게 과연 맞습니까? 더 크게 보면 이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생계를 위해 억지로 버티던 고된 일들은 AI에게 던져주고 인간은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대, 예술을 하든 봉사를 하든 깊이 있는 공부를 하든 먹고 사는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해야 합니다. 자본가들은 절대 제 발로 수익을 나눠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AI 시대는 축복으로 위장한 저주입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실체는 인류의 자아를 마비시키는 독이 든 사과예요. 당신이 스스로 왜라고 묻는 그 고통스러운 권리, 질문하는 힘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알고리즘이 미리 설계해둔 미로 속으로 영영 갇히게 될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AI한테 운동을 대신시키지 마십시오. AI는 당신의 성장을 돕는 유능한 조교로 부려야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 자리를 내주면 절대 안 됩니다. AI를 당신의 한계를 부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자 도구로 써야 합니다. 이 잔인한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은 딱 하나, 투트랙 전략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질문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AI 수익을 정당하게 나눠받는 시스템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만 합니다. 이제 주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인류 역사는 언제나 질문하는 자들에 의해 바뀌어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